당신은 한마디 말로 인생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순간을 수없이 봤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무심코 흘린 그 한 줄이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20살 무렵 대구에서 쌀가게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꼭 비밀로 해주시오. 알면 망신이요. 그의 얼굴은 간절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가볍게 농담 삼아 다른 손님에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은 다시는 나의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신뢰를 세우는 벽돌이자 무너뜨리는 망치라는 것을.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때로는 다리를 놓지만 때로는 그 다리를 스스로 부숩니다. 그 후로 나는 평생 그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의 공감을 얻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 말이 지나치면 결국 관계를 잃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돈도 지위도 사라지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신뢰와 말의 무게입니다. 나는 7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입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을 능력이나 운명에서 찾지만 진짜 원인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현대를 세우며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래하고 때로는 배신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이겁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아무리 유능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반대로 말보다 행동이 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풀립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입이 무겁다는 평판만큼 값진 재산은 없다.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지탱해준 기둥이었습니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쌓이는 것이다.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농담처럼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적. 그때 상대의 표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지요. 그 순간의 후회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인생은 실수로 배우지만 신뢰는 침묵으로 지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입은 잠그고 행동으로 말하라. 그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기회를 잃고 침묵을 하는 사람은 결국 다시 불립니다. 말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동시에 그 문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의 입 끝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일하며 깨달았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고 비밀을 흘리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젊은 시절 쌀가게를 하던 나는 작은 실수로 신뢰를 잃었다. 그 이후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심지어 귀에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와도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분의 일이죠. 그 한마디로 끝냈다. 그 습관은 현대를 세운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고위 관계자가 내게 다가왔다. 회장님, 이번 입찰은 현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비밀입니다. 그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말보다 결과로 답하는 사람이오. 그 말 한 줄이 결국 수십 년의 거래를 이어준 신뢰의 씨앗이 되었다. 침묵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신뢰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왜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할까? 그건 나만 알고 있다는 우월감 때문이다. 혹은 답답함을 풀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의 말은 마치 새처럼 날아다니지만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와 상처를 남긴다. 반면 입이 무거운 사람은 말이 적어도 신뢰가 깊다. 그 침묵이 결국 인생의 방패가 된다. 나는 내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비밀을 묻히면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명예의 금고가 된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생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 존중이 쌓이면 그것이 곧 당신의 이름이 된다. 통일로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가 병이 났다. 누가 빚을 졌다. 누가 싸웠다. 소문은 새처럼 날아다녔다. 그러나 그 소문을 낸 사람은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함께 일하지 않았다. 입이 가벼운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한 번은 내가 현대건설을 세운 뒤였다. 한 직원이 경쟁사에 내부 정보를 들고 와서 말했다. 이거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남의 약점을 밟고 설 회사가 아니다. 그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누구보다 신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보다 행동이 큰 사람,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다시 신뢰를 얻는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의 비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비밀을 묻으십시오. 그 침묵이 바로 당신의 명예를 지켜주는 금고가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돈의 무서움을 알고 살았다. 가난했던 시절 쌀 한 포대가 전 재산이었고 그걸 팔아 얻은 몇 원이 내일의 생명을 이어주는 전부였다. 그래서 돈은 늘 절실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 돈 이야기는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커질 무렵이었다.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이번에 현대가 꽤 벌었다면서요. 얼마나 남겼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남은 게 아닙니다. 일감이 남았을 뿐이죠.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괜히 구체적인 숫자를 말했다면 그 자리는 곧장 질투와 계산으로 얼어붙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남의 돈 이야기를 듣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계한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벌리는 칼이다. 나는 그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다. 현대가 급성장하던 1970년대 직원들이 자주 물었다. 회장님, 이번엔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말했다.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돈이 너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내 철칙이었다. 한 번은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고 모두가 기뻐하던 날이었다. 나는 무심코 말했다. 이제 현대도 한숨 돌리겠구나. 그 말을 들은 기자가 다음 날 신문에 이렇게 썼다. 정주영, 자금 사정 여유, 현대 탄탄대로. 그 기사 한 줄로 은행이 대출 조건을 바꾸고 협력업체들이 단가를 올렸다. 결국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수억 원의 손해를 봤다. 그때 나는 다시 배웠다. 돈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세상은 언제나 여유 있는 사람의 틈을 파고든다. 그 틈을 만든 건 내 입이었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돈의 액수를 말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만큼 벌었다 대신 이만큼 믿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사람은 질투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와준다. IMF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지만 현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은행도, 정부도, 협력사도, 정 회장은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신뢰는 자랑이 아니라 침묵에서 만들어진 재산이었다. 결국 돈은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나누는 철학이다. 당신은 최근에 돈 이야기를 하며 사람을 잃은 적이 있는가? 혹은 누군가의 자랑을 듣고 마음이 서늘해진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나는 단언한다. 입을 다물면 돈보다 귀한 신뢰가 남는다. 돈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신뢰는 평생 당신 곁에 남는다. 그리고 그 신뢰가 위기의 순간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배운 게 많지 않았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세상에서 배우며 몸으로 익힌 게 전부였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다. 약함을 습관처럼 말하면 그 약함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약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입으로 정한 한계 안에 나를 가둔다. 처음 현대를 세웠을 때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으니 오래 못 갈 거야. 처음엔 억울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 나는 못 배웠다. 하지만 열심히 일할 줄은 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배움이 부족한 사람으로 더 확실히 기억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말로 약점을 인정하면 그 약점이 내 이름표가 된다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내 약함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결과로 보여주었다. 어느 날 대기업 회장들과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내게 물었다. 정 회장,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학교는 세상이 제 학교였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누구도 나를 낮춰보지 못했다. 결과로 말하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말한다. 힘들다. 나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오면 결국 그 말이 현실이 된다. IMF 시절,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현대 또한 위기 앞에 섰을 때였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기자들이 물었다. 현대도 위험합니까? 그때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우리는 해봤어. 그 한마디가 직원들의 눈빛을 바꿨다. 확신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전염되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내 약함을 절대 입으로 내뱉지 않았다. 대신 매일 새벽 거울 앞에서 이렇게 되뇌었다. 오늘도 해보자.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방향을 지켰다. 당신도 지금 힘든가? 괜찮다. 하지만 그 말은 남에게 하지 마라. 노트에 적어라. 그리고 그 종이를 불태워라. 그 불꽃이 내일의 용기가 된다. 약함은 말로 털어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뚫는 것이다. 말보다 행동이 크면 사람은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으로 기억된다. 결국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인생의 신뢰를 만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 어떤 위기보다 무서운 건 집안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균열은 평생 남는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말하고 싶다. 가정사는 밖으로 흘리지 마라.
현대가 커질수록 내 가족에 대한 소문도 많아졌다. 정 회장, 아들들끼리 싸운다더라. 부인이 경영에 간섭한다더라.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다. 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 이야기는 가족끼리 합니다. 밖에서는 사업 이야기만 하시오. 그 한마디로 인터뷰는 끝났다. 그 이후 아무도 내 가정사를 함부로 묻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가족이라도 답답하면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이야기는 이미 남의 입에 오르는 소문이 된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지만 동시에 가장 깨지기 쉬운 유리잔이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자국이 남는다. 젊었을 때 나는 아내와 자주 다투었다.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집은 늘 뒷전이 되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정 회장, 속이라도 좀 털어놔야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순간 내가 내 가족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면 그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집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말 대신 행동을 택했다. 다음 날 새벽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아내에게 말했다. 어제는 미안했소. 하지만 오늘은 다시 시작하오. 그 한마디로 모든 싸움은 끝났다. 가정의 문제는 대화보다 태도로 해결된다. 진심은 말보다 조용한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가정의 불만을 밖으로 퍼뜨리는 것은 불씨를 마당이 아니라 산에 던지는 것과 같다. 작은 불길이 순식간에 큰 화재가 된다. 누군가는 재미로 듣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한다. 결국 상처는 가족이 아니라 세상이 낸다.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현대를 운영할 때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회사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흘리면 그건 적에게 약점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한번 내부 직원이 언론에 불만을 제보한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회사의 평판이 흔들렸고 그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다. 가정이든 회사든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밖에서도 구할 길이 없다. 가정의 신뢰는 외부의 공감이 아니라 내부의 침묵에서 지켜진다. 나이 들어보니 알겠다. 친구는 떠나고 세상은 변해도 끝까지 내 편으로 남는 건 가족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가정은 지킬 곳이지 말할 곳이 아니다. 혹시 요즘 당신은 가족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이 잠깐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결국 당신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 모른다. 가정사는 밖으로 흘리지 마라. 그 침묵이 바로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꿈이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다. 미래 계획은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입으로 꺼내는 순간 그 꿈의 불은 서서히 식어간다. 서울에 올라와 쌀가게를 하던 시절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큰 회사를 만들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쌀가게 주제에 무슨 회사를 만든다고 그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꺾었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자. 그 후로 나는 내 꿈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조선소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업복을 입고 흙바닥에 앉아 설계도를 펼쳤다. 그리고 3년 후 울산 조선소가 세워졌다. 세계가 놀랐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정주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꿈을 짓는 사람이다. 그 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칭찬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말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말하는 순간 주변에서 인정받기 때문이다. 와, 대단하다.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그 한마디가 달콤하다. 그러나 바로 그 인정이 행동의 의지를 갉아먹는다. 입으로 만족하면 몸은 멈춘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현대건설이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에서 도로를 깔던 시절이었다. 모래 폭풍이 불고 장비가 멈추었다. 모두가 포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새벽마다 사막을 돌며 직접 길을 확인했다. 길이란 건 말로 뚫는 게 아니라 발로 뚫는 거다. 그 한마디가 현장의 전설이 되었다. 당신도 지금 꿈이 있는가? 그렇다면 입을 다물고 손부터 움직여라. 노트에만 적고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 꿈은 이야기할수록 작아지고 행동할수록 커진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계획은 말할수록 약해지고 실천은 묵묵할수록 강해진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말하는 꿈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다져진 꿈은 어떤 풍파가 와도 꺼지지 않는다. 미래 계획을 말하지 마라. 그 대신 보여줘라. 그게 진짜 신뢰를 부르는 길이고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입으로 세운 꿈은 흔들리고 행동으로 쌓은 꿈은 영원히 남는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한다. 특히 일이 꼬였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한다.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러나 나는 인생을 통해 분명히 배웠다. 남을 비난하면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현대건설을 세우고 초창기 현장에서 일할 때였다. 공사가 지연되고 자재가 늦게 들어와 손실이 커졌다. 나는 화가 나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누가 책임자야? 이게 뭐야? 그 순간 현장은 얼어붙었다. 다음날 나는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비난의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방식을 바꾸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탓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부터 물었다. 결국 대부분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었다. 그때부터 현대의 원칙은 단 하나였다.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구조를 고쳐라. 어느 날 회의 중 한 부장이 다른 팀의 실수를 크게 지적했다. 이건 저 팀이 잘못한 겁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뢰는 사라집니다. 현대는 남의 잘못을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회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그 부장은 그날 이후 누구보다 신중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을 수없이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잠깐은 정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늘 불만만 말한다. 반면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받았다. 비난은 칼과 같다. 상대를 찌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동안 그 시간만큼 자신의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 IMF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기업을, 세상을 탓했다. 그러나 나는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 위기를 누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넘길지가 중요하다. 그 말 한마디로 직원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비난 대신 책임을 택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조직은 다시 움직인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남을 비난할 시간에 내 일을 더 단단히 해라. 철호아. 평가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한다. 사람을 바꾸려면 비난이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줘야 한다. 비난의 쾌감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로 신뢰를 잃으면 평생 회복하지 못한다.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어라. 그것이 진짜 리더의 시작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산다.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분명히 깨달았다. 욕망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고 경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욕망을 입으로 내뱉지 않았다. 대신 그 욕망을 사명으로 바꾸었다. 현대가 막 성장하던 시절 한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1등을 노리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1등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게 내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는 놀랐다. 그때 느꼈다. 욕망을 사명으로 바꾸면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한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나도 욕심이 많았다. 큰 공사를 따내면 자랑하고 싶었고 남보다 앞서가면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나를 멀리했다. 정 회장은 자기 욕심만 채운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제부터는 내 욕심을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 대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만 말하겠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조선소냐. 그건 미친 짓이다. 그러나 나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은행장도, 기술자도, 용접공도 눈빛이 바뀌었다. 그 순간 내 개인의 욕망이 모두의 사명으로 변했다. 욕망을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계산을 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경계한다. 하지만 사명을 말하면 상대는 당신의 진심을 본다. 그리고 그 진심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결국 사람을 움직인다. IMF 직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은퇴하실 생각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내가 쉴 수 있지요. 그 말은 욕심이 아니라 책임의 고백이었다. 욕망은 숨길수록 깊어지고 그 욕망이 사명이 될 때 사람은 강해진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말하지 마라. 대신 누구를 위해 그것을 하려는지를 말하라. 그게 바로 리더의 언어다. 욕망은 개인을 위한 불꽃이지만 사명은 모두를 밝히는 등불이다. 사람들은 불꽃보다 등불을 따른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돕는 길이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들었다. 그 중에서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침묵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 나는 말이 많았다. 회의에서도 현장에서도 언제나 먼저 나섰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으로 떠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말들 중 절반은 진심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었다. 그 말을 후회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준비된 사람의 언어다. 현대건설의 첫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정부 관계자들과 금융기관들은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자금도 기술도 부족합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새벽마다 도면을 다시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돌았다. 며칠 뒤 회의에서 나는 단 한 장의 도면만 내밀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들은 그때 처음 나를 믿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말보다 행동이 큰 사람은 결국 침묵 속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말을 해야 소통이 된다. 하지만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진다. 침묵은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시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은 생각하고 존중하고 스스로 변화한다. 나는 수많은 손 협상 자리에서 배웠다. 가장 강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사람이다. 상대가 말할 때 조용히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협상을 이긴다. 노년이 되어 돌아보니 더욱 실감한다. 돈도 명예도 자식의 성공도 언젠가는 멀어진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건 신뢰다. 그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행동, 남의 비밀을 지키는 침묵, 비난 대신 책임을 택하는 용기. 그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신뢰다. 내가 평생 붙잡았던 문장이 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말의 진짜 뜻은 이렇다. 고생 속에서도 입을 닫고 걸어가면 결국 길은 열린다는 것이다. 불평 대신 인내를, 비난 대신 침묵을 택한 사람만이 끝까지 웃으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무기다. 필요할 때만 진심으로 말하고 대부분의 순간에는 조용히 행동하라. 그 조용한 행동이 결국 당신을 증명한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를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말보다 행동이 크고 침묵이 사람을 지킨다는 사실이다. 내가 70년 동안 겪은 모든 일의 결론은 결국 이것이었다.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린다.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노트를 펼친다. 그리고 적는다. 오늘은 어떤 말을 삼가야 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줄 것인가? 그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내 삶의 철학이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말한다. 그 중에는 필요 없는 말이 대부분이다. 불평, 비교, 자랑, 핑계, 험담. 이 5가지가 사람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5가지 말이 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 5문장이 조직을 살리고 관계를 지킨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침묵은 준비된 리더의 언어다. 말을 아껴야 행동이 빛나고 행동이 쌓여야 신뢰가 완성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작은 훈련을 제안하고 싶다. 7일간의 침묵 루틴. 첫째 날, 불평 대신 침묵. 둘째 날, 남의 비밀을 듣더라도 흘리지 말 것. 셋째 날, 돈 이야기를 피하고 감사로 대체할 것. 넷째 날, 약점을 말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할 것. 다섯째 날, 가정사를 입 밖에 내지 말 것. 여섯째 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할 것. 일곱째 날, 꿈을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 단 7일만 실천해도 당신의 인간관계와 신뢰는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결국 말이 아니라 느낌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느낌은 침묵 속의 태도에서 나온다. 내가 걸어온 길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길의 중심에는 한 가지 철학이 있었다. 말은 신뢰를 시험하고 침묵은 신뢰를 쌓는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 중 누군가를 세운 말은 몇 개였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린 말은 몇 개였는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억하라.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낸 침묵 위에 세워진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용기가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나는 내가 현장에서 배운 진짜 인생의 기술과 사람의 철학을 나누겠다. 구독은 그 여정에 함께하는 약속일 뿐이다. 말보다 행동이 크고 침묵이 신뢰를 지킨다. 그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인생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말을 믿고 오늘도 조용히 묵묵히 걸어가라.